남북 통일은 참 사랑으로. 지난 73년 동안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던 원안과 통곡의 분단선은 외형적으로 지리적, 혈연적 분단선이지만 실은 신의 존재 여부를 놓고 유물론과 유실론이 치열하게 대치해온 사상의 분단선이자 가치관의 분단선이었습니다. 이에 문선명 총재님과 저는 분단의 원인인 냉전 이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한민족의, 나아가 인류의 참 부모가 누구이신지를 밝혀 통일원리와 두익사상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남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였으며 결정적인 역할들을 실천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조국 통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숙명이요, 우리가 생애를 바쳐 이룩하여야 할 필생의 성업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일의 성업을 이루는 일념에 살아왔고, 나의 나머지 일생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념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한 7천만 결의 모두는 이제 갈등과 투쟁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사랑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에 거족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총칼을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며 통일 조국의 밝은 신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서두릅시다. 남북 통일은 우리의 숙명. 78쪽과 76쪽.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단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특별히 남북 대학생 세미나 이 감동적인 영상을 보도록 내려주셔서 우리들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한국 교수님을 대표해서 두 분의 교수님이 가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의 스승이자 또 입회원서를 내셨으니까 또 믿음의 관계에 있는 우리 김민웅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세미나를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분을 참 부모님과 인연 맺도록 하기 위해서 매번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선물을 드리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북 세미나 거기에 가서 5일 동안 되어진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올연구의 학생들로부터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듣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이 지금 김교구장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본인을 그렇게 열심히 모셨다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드셨는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나를 만날 때는 내가 밥을 산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내가 만나서 그분을 대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울에서 우리 간부들이 내려오시면 전화를 드리면 오셔서 가장 좋은 집에서 이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참아버님이 오셨을 때는 그분이 많은 교수님들을 또 많은 지인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참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정말로 많은 귀한 분들을 인연시켜준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봤는데 얼마 전 이제 이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화식은 못 해드렸지만 영계에서 정말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시겠구나. 꼭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그분이 그렇게 바랬던 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이 비스티브 영상에서 강화도 망향대를 찾으셔서 신통일 한국을 위한 정성을 들이셨다는 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1950년 2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6월에 시작된 전쟁은 7월에 정전이 된 장장 1129일간의 현대사의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는 6.25 한국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었기 때문에 인구의 10%가 희생되는, 그리고 한국군과 유엔군이 합쳐져 1780만 정도, 178만 정도의 사람이 죽어나갔고, 또 전쟁 고아가 100만, 전쟁 미망인이 300만, 그리고 이산 가족은 무려 1000만 명에 이르는, 숫자적으로만 보아도 정말로 끔찍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현대사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 전쟁은 내전이자 국제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정하던 두 세력이 하나의 민족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동시에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구축하던 두 국제 세력의 충돌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의 존재 유무를 놓고 유물론과 유심론이 치열하게 대치해온 사상의 분단선이자 가치관의 분단선이라고 전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와 체계가 다른 국제적 세력이 충돌한 전쟁이었습니다. 냉전의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패권을 다투고 있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진 최초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6.25 한국 전쟁은 김일성이 1949년 소련 스탈린을 찾아가서 남침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50년 4월에 다시 스탈린을 찾아갈 때 이번에는 박헌영 동지와 함께 찾아가서 지금 남쪽에 있는 남로당 당원들이 전쟁만 시작이 되면 20만 명이 분기해서 남조선은 자동적으로 해방이 된다고 이 스탈린을 설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전국에서 이 남로당
당원들이 분기할 것을 기다리고 분기가 되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국회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후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승인이 된 전쟁이었습니다. 스탈린이 1년 만에 마음을 바꾼 것은 국제정세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소련은 핵무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완전한 공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미국 고문관 500명을 남기고 남한에서는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것도 한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의결함으로 말미암아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스탈린이 보았을 때는 미군이 참전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가정, 그리고 소련을 대신해서 중국이 군사 지원을 한다는 조건으로 남침은 승인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모태통도 원치 않는 전쟁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전쟁은 미국이 주도하게 된 상황에서 핵무기로 중공군의 개입이 있고 난 다음에 만주를 공격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한 통일을 이루자고 메가더 장군은 계속 건의합니다. 그렇지만 트루만은 그것을 틀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그래서 트루만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메가더 장군을 경질하는 대신 38선 부근에 휴전선을 긋는 타협으로 공산 진영과 냉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소련은 망했습니다. 중국은 개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살아는 판 냉전 시대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본 한국 전쟁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 6.25 한국 전쟁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동상 이몽에서 시작된 전쟁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과 김일성은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중국의 협조를 받아서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꿈꾸면서 단숨에, 그러니까 이 전쟁을 6월 25일 시작에 2달도 채 안 되는 8월 15일까지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일사천리로 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변수를 만나면서 전쟁은 길어지고 양쪽 모두 피해가 양산되자 김일성은 휴전을 간청하지만 스탈린은 거절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휴전협정은 2년 동안 약 700회 정도를 했지만 스탈린의 거절로 모두 다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남북 그리고 소련, 중국 그리고 유엔군을 합치면 약 400만 명의 희생이 되었는데 그 희생의 300만 명은 결국 이 휴전을 하자고 하는, 협상하자고 하는 이 2년 기간 동안에 20km 내지 30km밖에 되지 않는 휴전선에서 대치 속에서
이루어진 희생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 6.25 전쟁에 참전한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비극적 고지전을 2년 동안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마고지, 주인이 무려 24번이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밤에는 북한이 24번이 바뀌면서 10일간 270만 발의 포탄이 그것에 쏟아졌기 때문에 그 산은 하얀 말이 누워있는 벌거숭이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를 백마고지다. 24번이 바뀌면서 결국 마지막 우리가 그것을 차지했기 때문에 백마고지 전투는 전설로 오늘날까지 남아져 있고 기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으로 많은 희생을 하늘은 더 이상 보실 수 없으셨는지 53년 3월 5일 심장마비로 스탈린을 거두어 가면서 우리나라의 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3년이 지났습니다. 이 한국 전쟁을 둘러싼 많은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련의 유엔군 대표가 안전보장 이사회에 불참했던 것, 이건 정말 수수께끼였습니다. 소련 불참으로 인해서 거부권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은 파병될 수 없었는데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빠르게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의 소련 유엔군 대사가 그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가? 미스테리오 의문이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후에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불참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첫째로는 새로운 이 모태통이 정권을 잡은 중국과 소련의 단결을 과시하기 위해서 스탈린이 그곳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이 모태통이 이끄는 중국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 인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때까지는 중국이 상임 이사국이 아니라 대만, 즉 장개석 총통이 이끄는 대만이 상임 이사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표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강대국의 불참으로 안전보장 이사회의 정당성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 정부가 안보리의 다수를 이용, 즉 프리핸드, 자기 입장에서 생각만 가지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여론 조성을 위해서 소련 유엔 대사는 그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후일 불참의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김일성이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은 전쟁 목표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북한이 빨리 이겨버리면 안 되고 전쟁이 오랜 시간 이어져서 유엔군이 38선을 넘고 유엔군이 38선을 넘으면 이제 이북으로 북진해 가면 중공군이 그곳에서
그것으로 개입하게 되면 긴 전쟁이 될 거라고 하는 계획이 숨겨진 스탈린의 계획이었다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사탄편 두 인물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결과는 하늘편의 승리로 연결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섭리의 조국으로 택정을 하시고 그런 단감 조건들을 세우게 하여 인류의 메시아인 독생자 독생녀를 보내시고 보호하신 터 위에 어린 양 잔치를 통한 천부모 현현의 발판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아벨적인 인물들을 정하시고 그 인물들이 독생자, 독생녀를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안내했던 것을 우리들은 찬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늘은 전쟁 이후 섭리까지도 계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이름도 빛도 없이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몰랐지만 여러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일본 사람들이 인천 상륙 작전에 가장 중요한 공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뭘까? 아마도 일본을 해와 어머니의 나라에 자격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 개막 이래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수도 서울은 주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서울 탈할 작전에서 유창한 한국어, 유창한 중국어를 번갈아 쓰면서 때로는 중공군의 복장을 하고 때로는 인민군의 복장을 하고 적 후방에 침투해가지고 첩보를 수집하고 중요한 기지를 파괴하여 전력을 손실케 한 특수 업무 등을 수행했던 종군 하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나와 세계로 이민하여 거주하고 있는 대만이나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화인이라고 하는데 이 화인 연합을 찬 부모님께서는 만드시고 중국 대륙을 복귀하기 위한 연합체 섭리의 길도 이때부터 열어 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53년 7월 27일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잊혀진 영웅 워커 장군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이 경북 칠곡에 있는 중학교 3학년인 김동준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학교에서 이제 6월 달 6.25 관련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다가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칠곡이라고 하는 곳이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지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 가능했다는
풍정등화 속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 그 당시에 워커 장군이었다고 하는 것을 문헌에서 찾았습니다. 그런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이 장군님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이 친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친구들하고 이 워커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칠곡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군수님께 이 워커 장군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군수님께서 민원이기 때문에 그 김동준 학생의 민원을 보면서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로 감동을 받고 군에서 이 워커 장군 형상을 제작을 해서 칠곡군에 모시겠다고 하는 이제 답변을 그 학생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국으로 심지어는 미군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성금이 답지하고 언론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국토 90%가 북한에 넘어간 상황, 여기마저 뚫리면 대한민국은 역사에 사라질 위기에서 워커 장군은 낙동강과 산악지대를 잇는 240km 낙동강 방어선, 일명 워커라인을 구축해서 45일간 이어지는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낙동강에서 역사의 병곡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워커 장군의 아들도 부친과 함께 낙동강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부자가 함께 참전에 승리한 것을 기념해 이 아들에게 훈장을 주었고, 이 워커 장군은 훈장을 받은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양평 쪽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생을 달리하신 분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의 손자까지도 헬리콥터 조종사로 한국에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3대가 함께 한국 지킴이 역할을 한, 우리가 잊어서도 잊으면 안 되는 3대 가문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워커 장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달 마지막 주 우리들은 6.25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3대권 효종누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늘 부모님께서 섭리의 조국으로 택정하시어 인류의 독생자 독생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동원하셨던 섭리의 현장에서 6.25를 직접 체험하셨던 조부모 세대, 그리고 저희들은 들어서 공감하고 있는 부모 세대, 그리고 상속을 받아서 전통으로 남기고 반드시 남북 통일이라는 숙명을 이루어야 할 자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한마당 축제가 효종 누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유페 생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예배도 또한 3대권이 함께 하고 있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천성교회가 용산에 위치를 하고 있고 본부교회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6.25 한국 전쟁을 주관하시던 하늘 부모님의 섭리의 현장인 것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새로운 인류의 뿌리가 탄생한 원본부교회의 정성을 이어받은 우리 천성교회입니다. 또한 참아버님께서 성일이면 어김없이 말씀하시던, 그리고 미국에서 귀국을 하시면
환영 집회가 열리던 전 본부교회에 심정과 사랑을 전수받은 교회,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반드시 승리하라는 축복으로 명명해 주신 우리 천승 교회는 세계 본부교회로서, 한국 본부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이 섭리의 현장으로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2세, 3세 우리 유페의 생도들이 선배님의 전통을 상속받기 위해서 전도활동 올라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페의 생도들, 우리 식릉군과는 교수와 제자로 만났습니다. 제 과목 성경 유형을 따르는 인간관계의 시간에 성경 유형을 체크하는데 굉장히 강한 리더십의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가장 힘든 유형과 어떻게 극복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 같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그 대답에서 벌써 모괴감을 느끼고 있으시고 생도들의 선두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 이상을 느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어른이 되신 것입니다. 어느 TV 프로처럼 어쩌다 어른이 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손주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그러시기 때문에 늠름하시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십니다. 기쁨이실 것입니다. 반면 안타까움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섭리의 완성 승리자가 되기를 뜬 눈으로 하얀 밤을 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금 여러분, 6개월 비상시국을 선언하시고 출정식 때 지도자들의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주셨습니다. 어느 때 잡았던 손길보다 따뜻했습니다. 순간이었지만 저의 눈을 보시고 눈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이제부터는 미래 세대가 중요하지 않니? 3대권 시대를 열어가자. 잘 부탁한다. 내지는 함께 해달라는 간절하신 부탁으로 저에게는 다가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보다도 따뜻했고, 아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시간 그 감전이 되었던 순간 뜨거운 사랑을 우리 식구님들과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를 했던 것처럼 18명의 우리 유페의 생도들이 우리 전승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의 환경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숙박 시절이 많이 미비합니다. 여름 합숙은 결코 쉽지 않는 환경인데도 저는 실무자들에게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침낭은 가지고 오고 아침은 시리얼로 정심 저정을 활동지에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입니다. 전통 상속 자원에서 활동이지만 지금 이런 과학 만능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없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시간이 나신 우리 식구님들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그룹별로 어느 날 이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피자를, 치킨을 먹어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전통의 심정에 상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서로의 부활의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승교회는 유배의 생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계대를 우리 식구님들께서 이미 세우고 계십니다. 성화학생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 어프로치 단계로 일본어 교실을 열면서 교회와 인연 맺게 하기 위해서 몇 년 전 활동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부채를 벌써 7천여 개를 나누어 주면서 가까운 철도 고등학교와 참 아버님의 모교인 오산 학교 앞에서 등하교시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때는 용산역을 배경으로 식구님들께서 1구역, 2구역, 3구역 열심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지만 학생 청년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전도 방법 중에 노방 전단지를 나누는 것, 이미 통계적으로 가장 효과가 적은 활동이라고 기독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효과 면에서는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연합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것 결코 쉬운 용기는 아닙니다. 저는 강남에 심호할 때에 이 가게들이 새로 오픈하면 그 가게에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이 알바를 하는 우리 식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단지를 강남역 앞에서 나누어 주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손을 밀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뭐 양손에 핸드폰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알바는 반드시 하루에 5,000장을 또 10,000장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2장씩, 3장씩 주는 것, 이건 이 성의가 없구나. 다음에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씩 반드시 5,000명에게 줘야 되는데 너무나 그리고 거절하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고 얼굴이 뜨거워질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식구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전단주를 받아주는 그 사람이 정말 의인 같고 심지어는 천국 가십시오 라고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뭐 1시간쯤 이 부채를 나눠줘 왔는데 또 우리 임영호 목사님 4분이 앞장을 서서 하고 있는데 10번 줘야 1번 받을까 말까 한 그런 활동을 지금 우리 1구역, 2구역, 3구역의 전도사들이 또 식구님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활동하고 있는 식구님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3대권이 하나가 되어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요 산 부모님의 평생의 과업인 남북 통일을 위해서 통일꾼을 모으는 전도에 지금 한국 교회는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본부교회인 우리 전승교회가 앞장서 갈 것을, 반드시 300가의 목표를 이룰 것을 우리는 결의하고 다짐하십시다. 그런 결의의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하시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찬부모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스탈린이라고 하는 신학생이었지만 공산주의자가 된 이후에 역사의 가장 악독한 군주인 스탈린과 김일성의 동상이몽에서 시작된 한국 전쟁은 현대사의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물론 전국 국토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메가다 장군은 이 땅이 다시 복귀되기까지는 100년의 시간도 모자랄 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유익한 곤충들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농업에 큰 지장이 있음을 알고 꿀벌 수백만 마리를 세계에서는 보내준 덕택에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군사적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을 힘써 감당해야 될 섭리의 조국이 되었습니다. 사랑없는 하늘 부모님, 이 희생이 따르던 전쟁을 제물로 삼으시고 섭리의 조국으로 택정하시고 독생자, 독생녀를 보호하시어 어린 양 잔치를 통한 천부모 현현의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은 아직도 살얼음 판 냉전 종식의 냉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는 이 나라의 냉전 종식을 위해서 또한 북한과 국제의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93 성상이요 80 성상이셨사옵니다. 전 부모님 양이분께서 그래하셨듯이 이제 우리들도 조국 통일을 성명으로 여기고 생애를 바쳐 이룩해야 할 필생의 성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성업을 이루기 위해 오늘 3대권이 함께 결의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사옵니다. 사랑없는 하늘 부모님, 3대권이 함께 이루어야 할 통일 서검에 앞장서는 전승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첫걸음이 6개월 비산시국 3대가 운동에 앞장서는 것이며 전도를 통한 교회 부흥운동에 앞장서는 것임을 잊지 않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오늘 거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유폐의 생도들이 함께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활동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큰 실적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오늘 이 재단에 처음 찾아나온 귀한 새로운 식구가 있사옵니다. 새 생명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행복의 가정의 출발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오늘도 병마가 싸우고 있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오르만져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한 주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향기나는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의 중심 가진 김석재의 이름으로 보고드려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